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특히 의전 비용 그리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렇습니다. 승소 판결이 나와서 이제 공개하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다시 또 이제 소송을 했죠. 항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소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했던 것은 김정숙 여사가 여러 행사에 입었던 옷들을 쭉 사진을 정리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서 이런 옷들을 입었으니까 얼마가 될 것이고 이 돈이 다 사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낮으니까 결국은 특활비의 일부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구체적인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걸 썼다는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녹취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영수증이 있거나 이건 전혀 없어요. 그냥 사진들 쭉 나열해놓고 이렇게 많은 옷을 입었으니 결국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인 건데 물론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또 항소를 하고 있어서 그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청와대에서는 여기서 해명을 했어요.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들 중에 후원을 받거나 협찬을 받은 옷들은 입고 거기에 다시 반납을 했고 두 번째 나머지 옷들은 본인이 사비로 다 구입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청와대는 해명이 끝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에서는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특활비 공개 논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 쓰는 거잖아요. 외교 활동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하면 쓰는 비용인데 그 비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이 일단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정보를 다 공개했을 때 외교적인 문제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개를 해야지 이 옷을 샀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지고서 특별한 증거도 없는데 그걸 공개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지금 특활비를 쓰는 기관들이 여기만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도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장들도 특활비. 예전에 그런 논란도 있었죠. 상임위원장들 특활비 가져다가 가정에 생활비로 썼다 이런 얘기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국정원도 특활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려면 특활비 전체에 대한 공개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특활비 공개를 하는 것이 김정숙 여사의 옷 문제와 연결된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서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의상 관련된 논란들 저희가 살펴보면요. 보름 전부터 조금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덩치를 좀 키워서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의상이 몇 벌이다 이런 부분까지 사진으로 많이 돌았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도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최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특수활동비,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김 여사 의전비로 사용된 부분 공개하라. 그 항목까지 명시를 했어요. 의상, 구두, 신발, 액세서리 이런 거 다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공개하라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 법원 판결을 그냥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쓴 게 없으면 쭉 사용명세서 제출했는데 이건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공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판부에서 본 결과 그 의상비, 구입비 이런 거 사용 내역이 없네? 이거 확인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비공개로는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재판부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더라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공개 결정을 안 내렸겠죠. 자, 그런데 그때 숨기는 바람에 결국은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법 판결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안 따르는 게 옳습니까? 일단 따라야 되는 거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항소까지 했으니까. 자, 처음에 사비로 썼다라고 해명을 안 했어요. 예. 처음에 만약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사법부를 설득할 수도 있었어요. 뭐냐면, 다 사비로 구입한 거다. 사비로 구입하더라도 영수증 또 카드 사용했으면 카드 사용 내역 다 있잖아요. 예. 재판부에만 공개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품목으로 이렇게 김 여사께서 개인 카드로 또는 현금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고 영수증이 이렇게 있다. 그 재판부에 보여주면 재판부에서 납득을 했겠죠. 이게 사비로 사용한 게 맞구나. 그럼 굳이 의전비 공개하라고 판결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는 그런 해명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이게 사비로 구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더 의구심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비라는 걸 좀 입증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자, 전체적으로 지금 그 네티즌 수사대가 나서서 지금 의상 다 분석을 했어요. 네. 명품 의상도 있고 명품 가방도 있다 그래요. 저는 별로 명품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띄지만 자주 구입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알더라고요. 저게 어디 거고 다 알던데 가격이 얼마까지 다 알던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된 그런 마당이라면 이거는 공개를 사비로 썼다 하더라도 공개를 하는 게 지금 마땅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다라고 좀 보고, 더군다나 의전비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거는 대통령 부부께서 이거는 부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라도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략 이제 이렇게 네티즌 수사대가 추정한 바로 좀 보더라도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좀 추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등록,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재산 등록 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해마다 본인 봉급받은 그 급여만큼 계속 재산이 늘었어요. 1년에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계속 늘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이 사비를 조달을 해서 썼다는 얘기냐. 김 여사가 따로 숨겨놓은 모르는 재산이 있었던 얘기냐. 이거 사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배우자 재산 이거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들. 거기서 누락시켰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재산 증가한 거로 봐서는 그렇게 막대한 소비를 한 흔적이 보이질 않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사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법원에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었고 거기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해명이나 좀 빨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 해명을 보시면서 저희가 얘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청와대, 김정숙 여사의 의상은 다 사비로 부담한 것이다.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국가 예산은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이다. 또 특활비와 의전비는 좀 다른 겁니다. 의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국의 수행원에 선물을 주거나 그런 공식 비용인데, 의전비 같은 경우에 나가지 않았느냐, 혹시 의전비도 사실 그 부분 없다. 최소한 수준에서 일부 지원했다. 민주당 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정치 공세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안 밝히면 처벌을 야기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박하면서 퇴임하는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을 흠집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합리적인 의심도 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청와대 해명을 신뢰하는 쪽에서는 공작이 좀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논두렁식의 시즌2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망신주기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판결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3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지만 거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는 거죠. 그건 절차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판결의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활비 중에 의전비 정도는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판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그 재판의 결과를 봤을 때 이걸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네티즌들이 수사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 그건지 아니면 그 물건인지 아닌지는 본인하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진에 나오는 물건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물건이 반드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하지 않으면 거기 사진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은 사실 초기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대응을 했으면 좀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논란이 좀 확산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비로 구입했다고 하는 부분, 또 그 협찬받은 부분들 중에도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환경 관련된 문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옷을 입어달라고 해서 입고 그걸 반납했다는 거라든지, 한복 같은 거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은 한글이 새겨져 있는 한복을 입으면서 우리나라의 한글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대통령 부인 되시는 영부인께서 입어달라 해서 입고 그걸 반납했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을 쭉 찍어놓은 걸 가져다가 다 모아놓고 그렇게 보면서 이거 다
개인이 산 거 아니냐. 이거는 어느 명품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얼마일 것이다. 지금 브로치 같은 경우도 이게 2억이란 말이 있고 이거 2만 원이란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2억이라는 그 브로치를 만든 회사는 이런 모형을 만든 적이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만 보고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 건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청와대에게는 사비를 썼다고 하니 네. 그거를 그러면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만 가지고서는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과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일 것이냐. 아까 최 제가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떳떳하면 아예 의상비와 관련된 사비로 제출했다고 하니까 사비 관련된 내역을 공개해라. 그리고 방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월급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옷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근거도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걸 당신이 증명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이 문제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에 나온 그 김정지 여사가 여러 가지 활동하며 찍었던 사진들만 모아놓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비로 사실과 사비를 다 공개해라. 그것도 저는 좀 그건 자기의 판단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야당이 어떤 분에 대해서 또는 야당이 어떤 유력 인사에 대해서 뭐 네티즌들이 이거 다 보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사비로 산 거 다 공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증명할 어떤 그 책임은 사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제기를 했으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비 지출한 내역을 좀 공개를 하면 이런 논란들은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죠. 간단히 전 설명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제가 고위공직자입니다. 모 부처의 이제 실장급 고위공직자라고 전제하자고요. 제가 골프채를 1년 동안에 한 10개를 샀어요. 예.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의혹 제기가 되겠죠. 아니, 저 양반은 골프장 나올 때마다 골프채가 바뀌더라. 저 돈 어디서 났지? 특활비 사용한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걸 해명을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 내 개인 돈으로 산 거다. 자, 카드 명세서 이거 봐라. 공금 유용해서 내가 쓴 거 아니다. 라고 사실은 해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의상비 갖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고 진보 진영에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탈탈 털다시피 이제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조차도 논란이 됐는데 이 김 여사께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이 의상 교체가 상당히 빈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봐도 제가 이 명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딱 봐도 꽤나 고가의 옷을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해외 순방 다닐 때마다 이제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해외 순방 가실 때마다 짝퉁을 입으셨을 리는 없고 짝퉁을 입으셨다면 그거 역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거는 공개를 하는 것이 이 고위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부인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짝퉁이라는 표현이 이제 가품으로 저희가 정정을 좀 하겠는데 어쨌든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사비 내역서를 다 공개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인지 첫 번째 질문 드릴 거고 미디어 전문가로서 보시면 언론들이 이 문제를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보다 특히 특활비 문제를 국회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검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공개할지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부 부처나 아니면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를 좀 더 일정 부분 공개하도록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규정을 바꾸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논의가 저는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활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천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저는 이제 언론들이 이걸 자극적인 부분들만 자꾸 부각해서 보도를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에서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출발점 자체가 저는 뭐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 그 사진들만 쭉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좀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티즌들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했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도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청와대에 좀 인터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건 정말 진품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제가 진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유사한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또 바꿔서 뭐 입을 수도 있고 예컨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좀 취재를 해서 보도했으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자극적인 요소만 부각하는 것은 취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특수활동비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 탄핵 정국에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 특수활동비 다 공개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냐는 거죠. 국민들이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다 또는 모든 언론에 그냥 다 낱낱이 공개할 의향이 없다. 그러면 국회만이라도 국회 그 해당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만이라도 비공개로 열람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공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도 개선 그런 거 이건 나중의 일이고 제도 개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욱 논란이 되는 거다. 예, 그 지적도 좀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도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